바쁘신 가운데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기능 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심사위원회 진행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녹화 또는 녹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위원회 전 과정이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과 평가 보완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욱 교수님 참석하십니다. 그리드의 건축사 사무소 박정민 건축사님 참석하십니다. 건축사 사무소 LENC 박백진욱 건축사님 참석하십니다. 동부대학교 최정관 교수님 참석하십니다. 경운대학교 홍성욱 교수님 참석하십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참석하신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선출된 위원장님께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자유롭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교수님 추천합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시면 최병관 교수님으로 위원장님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으로 수고하던 최병관이라고 합니다. 구미 시립 인동도서관 그림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조언을 잘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구미 시립 인동도서관 그림 리모델링 사업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업계획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3년 구미시 인동도서관 그림 리모델링 사업, 위치는 구미시 진평동 14번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걸린공원, 사업규모는 연면적 5,06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도서관입니다. 총 공사비는 42억 3,600만원. 본 심사위원회는 제안 공모로서 심사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구미시 인동도서관의 에너지 성능, 생활환경 및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계 공모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계 공모는 설계 공모 시 심사 기준을 채점제 방식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채점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지는데, 정량적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평가해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평가 점수에 반영하며,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설계 공모 운영 지침 34조에 따라 평가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제 또는 채점제, 원합 방식 등으로 변경하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식을 활용하든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점 사유에 대한 사항은 발주부서에서 사전 검토 결과 AB 업체 모두 제안 서작성 시 요의 사항을 위반하여 각 업체별 0.5점씩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가자 확인을 거쳐 심사위원회 의결로 평가 점수에 반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님께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공모 심사 방법부터 진행을 하면 되죠. 네. 심사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앞에서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아마 설계 공모시는 채점제로 심사 기준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님께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채점제보다는 투표제가 원칙으로 공모 원칙에 되어져 있고 또 원칙에 되어져 있고 오늘 심사위원 중에서 5분이신데 여기서 최저 따면 3명밖에 안 나와서 채점제의 의미는 좀 없다고 보았습니다. 투표제라는 경우가 그렇긴 한데 지금 원래는 채점제가 공부하죠. 네. 그런데다가 투표제를 할 경우에는 어떤 두 작품 중에 한 작품 선정해야 돼요. 네. 그런데 채점제를 할 경우에는 작품이 몇 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그 심사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채점제를 쓸 경우에는 입상자를 선정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투표제를 할 경우에는 투표제도 그냥 투표제도 논의해서 결정 안 결정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미리 배부된 서류를 갖고 보면은 사실은 기존 근무보다 이 개선된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의원님, 그럼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한번 아마 다 보고 오셔서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건 그 다음에 하는데 심사 방법을 우선 한번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예. 투표제도 일단은 당선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절차상 뭐 감사를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하는 게 5명 중에 2명 점수를 빼버리는 것보다는 5명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제가 현재 5명 심사위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배 의원님. 예, 예. 원래 그 설계 공모도 국토부 그 설계 공모 기준에 따라도 대부분 그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심의사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심사 방법은 투표제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안을 그러면 듣고 뭐 2개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듣고 나서 같이 상의를 한번 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 심사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모안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결정되어 있는 거죠? 예, 결정됐습니다. 투표 시간과 질의 시간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준비를 해주시고요. 설계 공모안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 엄수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되셨으면 시작을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시립인문공단 그린 리모델링 제안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수사 대표 작품 중 첫 번째 작품인 경기 국보교육도서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으로 청소년 시설, 학교, 그리고 주거지역이 위치하였으며 오랜 시간 노후화된 국보교육도서관을 청소년 어린이가 책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제안한 공모 당선작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1월에 공모안이 당선되어 설계 및 감리까지 2024년 3월 진행하였고 5월에 재개관하였습니다. 사업 범위는 승강기 시설 및 내주 공원공사와 외부 및 지붕 단열 공사, 외부 창호 교체 등 일부 에너지 질 개선 사업과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인테리어 설계로 인허가 행위는 대수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중요 컨셉팅 첫 번째는 실제로는 반지하로 된 형태의 지상 2층 부분의 열람 공간을 레벨 차이를 이용한 외부 공간과 열린 계단식 공간이 스태핑 공간을 조성하였고 그로 인해 자연스러운 내외부 공간의 연결 및 채광과 환기가 원활할 수 있는 공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내부와 외부 스태핑 공간은 폴딩도어의 개폐 시 부분 또는 연계되며 채광 및 환기를 개선하면서도 공간의 확장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새로운 독서 공간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 계획은 김포시 마스코트인 까치에서 창하에 명명한 까치 둥지 도서관으로서 어린이 열람 공간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까치 둥지처럼 원형석으로 둘러싸고 다양한 높이로 계획한 놀이용 공간으로 제안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문화지의 소고를 마치 미로처럼 돌아보기도 하고 다락과 그 아래 벙커 공간에서 책과 함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위해 이미지를 제안서에 첨부하였습니다. 180일간의 도서관과의 업무 회의와 설계 도서 작성, 인허가 작업, 약 2달간의 입찰 관련 지원 업무와 150일간의 감리 수행 업무는 도서관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번 제안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북곡리 어린이집 그림 리모델링 설계와 감리 수행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범위는 외벽과 지붕, 외부 창호를 포함한 외피 단열 성능 개선과 함께 외부 마감 교체에 따른 인명 개선과 폐열 폐수형 환기 장치 및 고효율 냉난방 교체, 고효율 LED 교체 등 에너지 개선 공사가 주요 사업이며 부수적으로 노후화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 마감재 등의 개선 사업도 병행되었습니다. 외벽 마감은 중부련 단열 판넬에 1층은 온그릴, 2층은 스타프로 밝은 깨끗한 화이트 톤으로 색상을 통일하고 재료 질감이 다른 온그릴과 스타프로 층을 나누어 마감함으로써 단순하고 통일감 있으면서도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였고 창호 주변에 노란과 유색의 프레임을 계획하여 아기자기한 어린이집의 의미를 구성하였습니다. 한정적인 예산에서 마감재를 제한하는 설계 과정과 시공과 감리 업무 시 공절기 시공에 따른 품질 관리와 공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프로젝트였고 특히나 어린이집의 운영 기관과 휴원, 그와 연결되는 공사 일정 조율이 이번 프로젝트 진행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였고 공기 단축을 위한 여러 방면을 노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은 구립12인동도서관 그림 리모델링 사업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리모델링 컨설팅 최종 보고서에 따라 외벽 및 지붕 단열 성능 개선과 창호 교체, 폐열 폐수형 환기 장치, LED 조명 개선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기존 대비 3등급 향상을 기대합니다. 그와 더불어 노후화된 외부 계단과 내부 바닥, 그리고 천장 마감 개선을 그림 리모델링 범위 안에서 추가로 제안드립니다. 과제 1. 그림 리모델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외벽은 단열 일체형 블루투스 패널과 세라믹 패널을 사용하여 기존 단열 대비 단열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으면서 시공의 용이성까지 고려한 마감을 제안합니다. 특별히 벽면에는 기존의 계단실이나 강의실 등 현재도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는 창호의 66% 이상을 단일 벽면으로 변경하여 필요한 채광 및 환기를 확보하면서도 에너지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창호의 경우는 고효율 노유 복충률이 배강도 유리 사용으로
창호 및 도어를 교체할 것이며 커렌트 창호를 적용하여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인면에는 수직 수평구조의 적절한 배치로 일사 조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도 기대합니다. 도서관 주변의 기존 DA와 썬크는 투과형 지붕과 반사형 천정대 설치로 외부로 빛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기자재의 고효율화는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성능 개선에 기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과제 2, 외부 디자인 계획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출입 시 보이게 되는 전면은 서가에 책이 꽂혀 있는 형태로 직관적이고 조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전면이 마치 도서관의 큐레이션 서가가 되어 도서관의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랜드마크 디자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라이트 그레이 브릭스 패널과 푸른색 상호색의 세라믹 패널의 조화로 기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곡선과 직선의 조화로운 조형성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 예술로 표현하였습니다. 포인트로 외부 계단과 전면의 큐레이션 벽면, 그리고 일사조조를 위한 로고에 구미시의 상징 컬러인 구미블루를 사용하였습니다. 더욱더 선명한 이미지의 구미시 랜드마크 도서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제 3, 시공 계획을 제안드립니다. 단열 일체형 패널은 외벽 마감 재료인 브릭과 또는 세라믹에 단열재인 검지 우레탄 상품을 밟고 성형하여 구성된 재료입니다. 일체형인 만큼 일반 공법에 대비하여 시공이 3단계에서 2단계로 공법을 단순화하여 공기 단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벽지 마감 철거 후 기존 하지 재사용 여부를 검토하여 일부 하지 재사용도 가능한 공법으로 공사비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열 일체형 패널에 사용되는 정지 우레탄품은 친환경 단열재로서 우수한 효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단열재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 앵커 방식 공법에 비해 제한되는 하지 공법은 단열재 소음 등의 손실이 없는 기밀한 시공으로 단열 효과를 기대하고 본 사업이 리모델링 공사인 만큼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도 단열 일체형 패널은 다른 재료에 비해 경량화로 지진력을 저감시킵니다. 다음은 열도 차단에 대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단열 일체형 패널은 브라켓 체결 방식으로 단열재가 브라켓 철물 외부에 설치되므로 고정 철물 주변의 열교에 대한 부분적 문제를 개선하였고, 배구부 및 창호 주변에는 배구부 단열재 설치로 열교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상 외벽에 대한 단열재 기능 시공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 범위 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브릭스와 세라믹의 혼합 역시 예산 범위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특화 아이템으로 PMB 평균 예상 오늘간 시스템과 CO2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로 제실 공간의 쾌적감 정도를 수치로 판단하여 좀 더 쉽게 제어할 수 있는 특화 아이템까지 제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행 일정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황 조사 및 사전 일정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과업 기간 동안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2주의 간격으로 업무 회의와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구미시립 인동도서관의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에너지 성능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로 경제적이고 완성도 있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분 질의를 네. 또한 하도를 좀 시간 내서 말씀해 주시고, 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장호를 많이 줄이셨잖아요. 대면 부분을 네. 그쪽 부분에 내부 공간들이 어떤 공간들이 제가 있어요? 현장을 가봤었는데요. 지금 그 컴퓨터 뭐 이런 뭐 그런 계단이 일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에는 컴퓨터 이런 뭐 그런 실로 구성이 돼가지고 꼭 그 채광을 굳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기존에 좀 불필요하게 좀 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벽체를 단열이 적용된 벽체로 좀 더 활용을 시공을 해가지고 단열 효과를 좀 더 좋게 좀 높이려고 내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보시기에는 커튼홀처럼 보이시는데 실제로는 기존에도 보면 거기 이제 블라인드가 다 내려가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이제 사용자분께서도 굳이 그렇게 뭐 채광이나 이런 게 요하지 않게 보여가지고 저희는 그럴 거면은 단열 성능이 우선 벽면으로 배열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모든 실들이 다 컴퓨터 관련된 실들입니까? 지금 시설이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열람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일부는 계단실이고 일부는 뭐 이렇게 뭐 컴퓨터나 이런 뭐 그런 시설이 들어가가지고 굳이 이제 그래가지고 기존에도 이제 블라인드가 내려와가지고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의견은 한 두 가지입니다. 옥상 녹화 지금 계획하고요. 예. 그러면은 기존 건물의 이 하드를 견뎌내는 구조적인 문제, 예. 그다음에 전체 옥상 녹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네. 직접 공사비고를 해가지고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 하나는 왜 이렇게 윗면에 색상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네. 원래 추구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뭐 따뜻한 포인트를 주어가지고 밸런스 있는 윗면을 구성한 보드는 이런데 네. 따뜻한 보드가 사라져 버리고 사실 구미 블루라는 꼴 처음 하는데 그냥 로고에 들어가는 그 블루를 지금 구미 색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블루 색깔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 차가운 색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따뜻함을 상쇄시켜버리는 그걸로 더불어가지고 세라믹 판넬 같은 경우는 좀 고급 재료인데 굳이 잘 사용하지 않는 저런 색상을 해가지고 전체 건물을 차갑게 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파란색이 약간 이제 그렇게 차갑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건 아니고요. 저 단열 일체형 외형 판넬 중에서 일부는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벽돌로 보이는 그 소재이고 또 일부는 세라믹 그 판넬 세라믹으로 타일로 보이는 그런 소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막 많이 차갑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는 그 파란색을 사용한 건 일부의 뭐 수평 무거라든지 그 건물의 한쪽에 있는 외부 계단이라든지 그 부분에 이제 구미블루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이제 차가운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일부분에 그렇게 사용을 하였고 전체적인 그 적용 소재 자체는 벽돌의 느낌하고 그런데 여기 페이지 3-2에 보면 단열 일체형 세라믹 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적어놓으셨냐면 천연석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디자인 구현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라믹이 그리고 점토 형태의 뭐 붉은 계열 같은 경우에는 천연석 석재의 느낌은 아니긴 한데 천연석은 아니죠.
저는 이제 여기 푸른 회색 같은 경우에는 푸른 회색을 통해 가지고 천연석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좀 힘든데 물론 어쨌든 이제 디자이너가 의도를 해가지고 하신 건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제대로 표현을 해요. 그래야지 상대편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용들은 말하는 거하고 전체 적혀져 있는 글들은 이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놀고 있습니다. 그게 우려스러워가지고 질문드린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문사 있으신가요?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옥상 녹화에 대해서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녹화는 이제 이미지에서는 물론 이제 표토층을 좀 크게 보이긴 했는데 실제로는 뭐 비관련 초아리 같은 아주 작은 관목이나 초아리 이끼나 뭐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의 이 표토층 자체도 경량토로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하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고려를 하겠지만 건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는 되어야 하겠네요. 물론 이제 북서쪽에 그 DA를 두고 반사해서 지하로 간접광을 넣을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하는 어떤 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북서향 윗면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은 반사해서 빛이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지 혹시 물론 설명해 주시죠. 북서양이라 뭐 저희가 이제 제한되는 거는 지금 이미지상에 보이는 것처럼 그 직사광이 반사가 되면서 막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여건에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안쪽으로 채광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안 드리는 걸로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부 마감 외에 내부 마감도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나요? 그건 좀 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림 모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제가 공시행을 했을 때는 필수항목 외에 이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30% 정도 안에서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산이 허가가 된다 그러면 그 30% 안에서 그 나머지 뭐 내부 마감 부채라든지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 건물이 지붕 단열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지붕 단열을 교체할 때는 아무래도 그 최상층 천정을 아마 내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최상층에 있는 천정 마감은 교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이제 잉여 자금 갖고 30% 범위 내에서 나머지 이제 외부 고개 계단이라든지 내부 마감 바닥 마감이라든지 교체가 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없으시면 이거는 그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발표 시간은 10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도 10분입니다. 네. 그 이내에서 그 발표를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되셨으면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획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담당 건축사 포트폴리오에서 수행계획 및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담당 건축사 포트폴리오로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메이커 스페이스 및 학교 숲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방치된 공터를 활용하여 학교 숲을 조성하고 학교 숲에 면한 과학실을 메이커 스페이스로 리모델링하여 학교 숲과 연계된 생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동두천에 소재한 노인 전문 병원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23년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11월 말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킬 수 없는 노인 병원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입원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어서 수행계획 방법 중 업무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준공된 구미시립인동도서관은 25년 동안 지역의 주요한 문화공간으로 역할해 왔습니다. 근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외장재 리뉴얼을 통한 지역의 문화 아이콘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준공도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5년 동안 진행되어 온 설계 변경 사항을 추적하여 현재의 건물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착공 전 제실공사와 효관공사의 장단점에 대한 깊은 논의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착공 후에는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상 현장 설계 변경이 다수 발생합니다. 이럴 때마다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TF팀의 구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설비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안내 교육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매장재 교체는 대수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고 지뢰실에 나와 있습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규정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하며 이는 본 사업의 취지와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기관의 준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수선 행위 예외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진행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액티브 디자인으로 고성능 고효율 제품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패시브 디자인으로 적극적 자연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열린 공간을 조성합니다. 먼저 액티브 기술 제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단열 고기미를 통하여 단열 성능을 높이며 선형 연료와 침기 및 누수를 차단하여 에너지 손실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양면 노이 복층 유리와 삼중 노이 유리 창호를 통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계실을 포함한 전체 전등을 LED로 교체하여 조명 에너지 부하를 절감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폐열 회수 환기 장치는 도서관에 요구되는 정숙성과 유지 관리의 편리성을 만족하는 덕수형을 제한하며 설치 후 방치되지 않고 지속적 활용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펌프는 기존에 구축된 도시가스 인프라를 활용한 GPP 시스템을 100% 적용하여 기존 전기실의 수배전 용량이 증설되는 사안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고려한 효과적인 공사 범위 제한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비 구성은 필수 공사 70%와 부대 공사 30% 이하로 구성되며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재심의 절차를 진행되며 최소 3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연내 설계 준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사 범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컨설팅 보고서에 포함된 성면 제거 공사와 관련하여 성면 조사 기관에 사진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비성면 자재 의견을 받았으며 이 성면 제거 공사비와 필수 공사비의 4%대 여유분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시설 개선 요구가 가장 높은 화장실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본 공사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와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운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패시브 기술 제한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외주부에 기존 냉난방 시설인 FCU를 철거하여
창문을 통한 자연 채광 취득률을 크게 높였으며 광선반 추가로 조명 부하가 절감되도록 했습니다. 신설되는 남측 창호에 구미시 남중고도값을 고려한 수평 무브를 설치하여 여름철의 직달 일사와 를 차단하고 겨울철 난방 부하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창호 상부에는 환기창을 계획하여 봄, 가을의 간절기에 자연환기를 통한 실내 온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한입니다. 좁고 이용이 불편한 기존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을 포함한 넓고 편리토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전후면 방풍실의 위치와 형태를 개선하여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추가 개선 방향입니다. 로비가 현재 사용되는 로비는 면적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도서관 전체의 휴게 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풍실의 위치 조정을 통하여 로비에 휴게 공간인 북카페 설치를 제한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일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창호공사입니다. 창호공사가 주공정이므로 창호공사의 발주, 일정 관리를 면밀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상 기존 하단의 조경에 대한 선이식 작업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네, 다음은 외부 디자인 계획입니다. 인동도서관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장재의 노후화로 혼잡한 이면도로에 위치한 공공건축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밝고 경쾌한 색상의 외장재를 선정하여 주목도를 높이며 혼잡한 이면도로에서의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8m 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저층 주거지와 도서관 사이에 시선 간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지와 직접 대면하는 남측과 동쪽 창호에 루버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서관 북측의 청백리 공원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인동도서관의 주요한 물리적 자산입니다. 이에 청백리 공원과 소통하도록 북측 창호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추가로 1층 창호 비율을 높이며 투명한 맑은 유리를 적용하여 가로에서의 도서관 개방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인면 재료별 특화 계획입니다. 남측면은 원형의 포인트 부분에 테라코타 패널을 통하여 공공건축물로서의 인지성과 상징성을 부여했으며 수평 차양 및 루버를 통하여 남측 자연광으로부터 도서관 내부 환경이 보호되도록 했습니다. 북측면은 청백리 공원의 자연풍광을 도서관 내부에서 다양한 층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특화된 조망 커튼을 계획했으며 3중 5위 유리를 설치하여 북측면의 여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시공계획으로 먼저 제실공사와 휴방공사의 장단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제실공사의 경우 부분적으로나마 도서관의 기능이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성, 주변 민원의 발생,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에서 단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방공사를 통하여 최단 공사기간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단계별 시공계획으로 휴방공사를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로 가시설 공사 및 도서관 기자재 보양 작업이 진행됩니다. 현장 조사 결과 건물 외주보 하단에 수목이 확인되며 외벽 공사 기계 설치 시 장애가 되므로 이식 작업을 선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철거 공사는 인근 주거지의 창문 개방이 적은 간절기 이전에 내외부 철거 공사를 완료하여 철거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는 외부 공사, 내부 공사, 추가 공사로 이루어지며 창호 공사가 주 공정선이므로 광급 창호 발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체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단계로 새롭게 설치되는 설비 시스템에 대한 시운전과 운영자 교육이 진행되며 가시설 설치를 위한 20대는 파단 식재를 되심는 것으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끝으로 수행 계획입니다. 세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하며 주요 설계 단계별로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90일이 준수되는 최적의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면은 볼까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마감이 그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시트 패널로 ET 시트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던 곳에서는 시트 패널을 유지하는 환행 시트 패널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 부분 그냥 그대로 놔놓는 거로 변경 없이 그냥 그대로 두는 거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모양과 형태의 말씀이시라면 기존 모양에 대해서는 마감재 변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마감을 변경하실 예정입니까? 아니 기존 변경하는 걸로 같은 마감재 네. 지금 아니 따로 뭐 여기 표기된 게 없어요. 예, 여기 지금 테라코타 패널이 붉은색으로 표현돼서 아니 그 부분 말고 그냥 이쪽 부분. 네네 맞습니다. 그 옆에 지금 알루미늄 복합 패널 표기된 부분이 같이 적용되는 건데 거기까지 직접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은 거의 똑같이 알루미늄 복합 패널, 알루미늄 복합 패널입니다. 색상은 어떤 거요? 색상은 기본적으로 테라코타 패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존에서 약간 웜그레이 계열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에서 잘 표현 안 되는. 그럼 이쪽 부분에 루바를 넣은 거는 그런대로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네. 목재 루바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건물도 알루미늄 패널인데 네. 시간이 좀 오래돼 가지고 지금 노후화되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변경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재 패널 같은 경우는 어떠한 마감재료보다 이게 빨리 노후화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맞는 여기 말씀이십니다. 오더하신 거는 뭐냐면은 인근에 그 거주지들이 있어가지고 네. 시선 차단을 위해 가지고 누바를 한다는데 누바 사이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뭐 아이디어 단계여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간격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게 아무리 적게 주더라도 네. 시선 차단이라는 거는 반대쪽에서 이 건물을 봤을 때 시선이 차단되어야 되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좁은 공간에서 이쪽 거주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루버의 깊이 두께와 상관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네. 루바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 거꾸로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이유로 개선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버의 뎁스 깊이 두께와 그 루버의 각도에 대해서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시선은 저희가 안에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루버가 수평으로 서 있으면 이 눈높이에서는 밖에 표시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밖에 설치되어 있는 루버가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아니, 네.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디자인상의 문제가 생기고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 네. 수평 루버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오든 시선 차단할 각도가 되어지면 네. 거의 바깥에서는 평으로 루버가 저희 판단은 그 부분은 뭐 아이디어 도로 레벨 그 다음에 지금 배면부에 보면은 네. 물론 뭐 배면 네. 그러면 북측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곡을 상당히 많이 내었는데 네, 넓혔습니다. 오른쪽 뭐 기존 형태를 들어오고 왼쪽 부분 조금 더 내었는데 네. 삼중 유리가 일반 벽체보다 이게 단열 성능이 더 뛰어난 거예요. 뭐 결로라든가 열의 온도차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더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보다 훨씬 더 나은가요? 네. 알려줄까 무슨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비용이 더 그렇긴 한데. 또 한 번 문제점은 저희 남측에서 삼중유리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중유리는 가운데 단판 싱글유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열파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이 남쪽에서 열을 많이 받는 곳에 썼을 때 열파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저희 매번 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열파에 대해서 안전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북측에다가 삼중유리를 공사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금 그린립 2023년에 이 그린립 모델 프로젝트 2개를 준공을 했는데 이 컨설팅 보고서에 좀 이게 여유치들이 꽤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동두천 프로젝트도 다 삼중유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동두천이 저희 중부 1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춥고 매우 더워서 그런 걸 좀 적용을 하였는데 그게 다 사실 수용 범위 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조금 보고는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교수님
같은 의견이긴 한데 북서쪽 쪽에 큰 창이 노이상중률을 써서 청백리공원을 조망 부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또 시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이지 않나 해서 그거는 이게 추후에 만약에 소개를 진행하시게 되면 고려해보시고 판단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도서관 내부자와들하고는 협의를 못한 부분인데 하나 아쉬운 점은 3층의 일반 열람실에 보면 서고가 FCU 그 박스에 거의 붙어 있어서 그 창가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밖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녹지가 있는데 창가석 같이 요즘 그런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가에서는 창가석을 설치한다면 뭐 열람석도 늘어나는 것이고 도서관이 굉장히 좀 개방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였는데 말씀 주신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창가석을 두신다고 하면 네. 오히려 그 창가석의 높이에 해당하는 벽체가 그대로 있어도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FCU 자리에 의자 그 색상 해석가 들어가는 걸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중유리 창호가 일반 벽체에 단열재가 들어간 벽체보다 그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죠? 유리는 무조건 네. 벽체보다 못합니다. 아까 다르게 이야기하신 거 같아서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림 리모델링이든 기왕적이든 어쨌든 그 에너지를 줄이는 그에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쾌적한 환경이나 공간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이겠죠. 그래서 그 북측이긴 하지만 창을 크게 갈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줄여야 된다는 의견보다 개방성을 높이고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앞전 컨설팅 쪽에서 이 에너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든 프로그램 에코토 OD를 돌려서 만들었는데 에코토 OD 프로그램에 백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이 상승률 값을 취환한 거에 대한 전체 관리율 값을 집어넣어서 이거에 대한 에너지 효율값을 산정할 수는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일단은 이 현장 설계단에서는 그걸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의 시뮬레이션 벽체값을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전체적인 에너지 값에 변동이 없더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내피도 달라질 수 있고 외부에 대한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를테면 실내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 용도에 따라서 예. 외피나 창호나 루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리 적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부분까지 검토 못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남측에서의 도서관에 있어서의 태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너지 측면에서 남측 태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측의 조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만 사실은 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별에 대한 것까지 세심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혹시? 굉장히 다양한 의견, 다양한 요소들을 꼼꼼하게 하시는 거구나. 공사 과정까지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공사 요소들을 정리해 놓으신 게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말씀드린 2010년 준공된 2개 프로젝트이 설계 의도 구현 용역으로 해서 각각 현장에 지금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몰랐던 부분을 너무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축의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모델링은 신축의 프로세스와 다르게 가는 순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후 발견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공사 관리를 좀 밀접하게 해야지만 이게 연내 준공도 가능하고 설계 준공도 가능하고 또 2025년 공사 준공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시기 전에 이게 이제 사업이 2023년 작년 사업 예산입니다. 작년
아쉬운 그럼 이제 공무원에 대한 청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위원님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봐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토론 후에 개별로 평가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부터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안과 B안 모두 사실은 굉장히 작은 설계에 비해 굉장히 짧은 설계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할 때 현장 설계와 제한 공모가 있는데 이거는 제한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공모라는 것은 취지가 안을 뽑는다기보다도 그 해당되는 당선된 건축사가 이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조건 합법도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은 얼마만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A안도 디자인이라든지 공사 방법이라든지 재료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였지만은 B안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인상적인 거는 성면이 이제 공사비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성면 자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인정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는 공사비의 여유분을 확보했다든지 그리고 창호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지금 기존 창호의 개폐 방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조금 더 면밀하게 본 측면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심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저희가 그림 리모델링을 해보면 늘 예산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성분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내용은 30% 범위가 있기는 한데 외벽 마감도 70%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너무 외부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두 개를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막 시스템이나 에너지 쪽으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으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제한평가 취지가 이게 충분하게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거고 그 주제에 맞게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제한을 일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 지금 점수가 가장 많은 게 과제 2거든요. 외부 디자인 계획 제한 20점이나 모든 항목들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다들 건축사의 자격을 갖고 출품했는 업체긴 한데 최소한 모델링을 하면 기존 건물보다 좀 개선된 안을 갖고 와가지고 발표를 해야 돼요. 전혀 그런 게 없이 오히려 기존 건물보다 그 디자인 역량이 떨어지는 업체가 중심에 와서 하니까 사실 이 자료 오늘 오기 전에 자료 보고는 이렇게 이런 팀밖에 못 들어가요. 아마 꿈이 발전되어가지고 좀 더 뛰어난 업체가 맞추면 좋을 텐데 제 마음은 사실 뭐 업체 선정 안 하고 새로 한번 더 하는 게 좋겠지만 또 팀장이 많았던 또 아픔도 계신 그렇고 참 난감스럽네요 진짜. 두 개 영향이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어떤 뭐 꾸려가라 그러잖아요. 예산되는 것이라는데 또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갈 생각하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A, B안을 검토를 해보면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어떤 점이 더 나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A안은 열심히 적용을 했지만 좀 과도해 보이고 오히려 조금 낯설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미진했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이게 2억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는 게 사실은 이게 어렵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우선 들어서 저도 이게 어차피 오늘 A, B 안 중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전체 이 사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전체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르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안 정도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나름대로 지금 역량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나름대로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제안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분이 해서 지금 도서관 측과 또 이거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는 조금 이제 불만 사항도 계시고 좀 아쉬움도 표현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좀 선정하셔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는 같습니다. 여기 이 투표지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여기다 하면 됩니까? 예, 투표지를 좀 나눠주시죠. 선정안에 형벌 및 지도 선정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심사위원님들의 심사 결과,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이 일체로 비업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발표합니다. 홍 교수님 지역에 계시니까 제일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했죠? 예, 별로 할 데가 없는 그런 사업이 선정되고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고. 설계비가 대부분 공사비의 몇 프로가 딱 결정이 되니까요. 사실은 뭐 80억짜리나 지금 40억짜리나 절차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으면 이게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 그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조금 설계비에 따라서 공사비에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공사비로만 치니까 이게 좀 그럼 설계하는 게 많은 거예요. 다 아이디어 싸움이죠. 이런 거. 변경도 많고 공사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 보니까 외국하고 비교해 외국은 리모델링은 30%를 더 주는데 우리는 30% 깎잖아요. 그러니까 안 참 여기도 공사비를 사실 30%가 아니라 1.5배 더 줍니다. 설계비. 설계비도 줘야 심지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설계 단계에 예상 못하는 일들이 또 발생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까지 추가가 되는 이것도 뭐 비용을 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2.5배 정도 더 쳐주거든요. 미니멈입니다. 끝나서 예. 예. 오늘 그 어려운 과정에 이렇게 와주셔서 심사해 주셔서 좋은 작품 선정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